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도 운동을 쉬었는데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제는 좀 휴식도 필요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을 쉬는 거. 네, 운동 쉬고 오늘 운동 가죠. 그리고 내일은 루틴하고 외부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럼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은 또 운동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정도에 외부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이책이 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종이책을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그 라이트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전자책으로 오늘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복 탄력성.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통제 능력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장은 뭐였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통제력,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그 통제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를 보낼 때 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충동적인 그 감정에 의한 반응을 억제하고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자기 조절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감정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한 다음에 원인 분석력 등의 요소인데 이러한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 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인성지능과 오늘은 이 책이 아니네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드벌레님도 책을 너무 좋았는데 책을 다 읽었죠, 제가. 그래서 에드벌레님, 제가 사실은 원싱 같은 경우에는 도움도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원서로 다 읽긴 했는데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 원띵이.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오래됐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정말 이게 간단한 책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호로록 빨리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근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한 단 하나? 근데 이 책에 제가 물론 이 단 하나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 하나에 특출나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균적으로 모든 분야에 잘 되는 거. 그럼 예를 들자면 신체적인 건강, 막 특출나게 잘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잘 되어야 된다. 사실 양극단은 나쁜 것 같아요. 건강,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인간관계도 너무 특출나게 많은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거. 왜냐면 이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특출나게 나와버리면 다른 한 곳에서는 그 부족함이 생기거든요. 확실히 제가 운동을 쉬니까 내 효율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건강했고 인간관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도 안 것 같아요, 저는. 밸런스. 제2장 도미노 효과. 하나가 이제 도미노 효과를 해서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거짓말. 의심해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고는 게 no. 저는 멀티태스킹 믿지 않아요.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아닌 것 같아요. 운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한다. 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성공을 했을 때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갖췄을 때 그때 균형이 필요한 거고, 그 전에는 완전히 한번 매진을 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진짜 여기에만, 저에 대해서 탐구하는 데만 5년 동안 그거에만 집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저에 대해서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제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데,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진실?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은 법. 도민으로 세워라.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위대한 결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이룬 큰 운동으로 제 몸을 만든 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 거, 진짜 건강한 거. 네, 이건데, 다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적도 있었고 단기적인 목적도 있었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이건 중요하죠.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내가 좀 생산성이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매일 하면 근데 실력은 는다라는 거? 단 하나를 위한 3가지 약속. 생산성을 훔쳐가는 4종류의 도둑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단 하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저는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쵸? 미래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통제 불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루틴을 하기 책을 읽을 거야. 지금 이 순간 책을 읽고 있는 거. 네, 이게 통제하는 거죠. 미래라는 거. 사실 5분, 1시간, 이 시간도 명확하게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책을 계속 읽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지만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미래다. 대신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미래를 대신 정해준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잖아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이 생각 패턴, 이 모든 것 습관. 죄송해요. 한번 창문 닫아야겠어. 너무 잠깐만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일어났을 때만 해도 창문을 열면 되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벌써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오케이. 그래서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미래를 대신 정해준다. 사실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나의 정체성도 정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 그리고 하루에 내가 보내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레드릭 알렉산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기계발 전문가,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초점 탐색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단 하나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초점 탐색 질문? 그것은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제가 지금 목표를 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케이. 단 하나를 찾아내는 거. 그것은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너무 단 하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균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머리 이제 지식을 위해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과 한가 동시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머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오후에는. 그래서 최대한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좀 더 시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오후에도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세워야 되는데 자꾸 단 하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루틴은 계속하되 하고 있는 거 단 하나는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프로포즈하고 기회를 두드리는 거, 내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럼 그 단 하나는 무엇이었나? 지난 5년간은 나의 실력을 무단히 높이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서 기회를 찾아보는 거? 이게 단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꽤 단순한 과정입니다. 큰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으로 큰 해답을 찾습니다. 오케이. 이처럼 단순한 두 관계가 결과적으로 성공, 습관을 가져다 줍니다. 오케이. 남다른 성과를 위한 당신의 원투펀치. 큰 질문을 던져라. 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큰 해답을 찾아라. 연구하고 역할 모델을 찾아라. 큰 질문을 던져라. 죄송해요. 큰 질문을 던져라. 초점 탐색 질문은 큰 질문을 던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큰 목표와 마찬가지로 큰 질문은 크면서도 구체적입니다. 큰 질문. 큰 질문이 뭐죠? 이런 질문은 크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라고 당신을 압박하고 자극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측정 가능하게 설계되므로 최종 결과물이 크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큰 질문.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사업가를 찾는 건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컨택하는 거? 연결되는 것도 실력이 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큰 질문, 매트릭스를 보고 초점 탐색 질문의 힘을 확인해 봅시다. 저는 좀 이렇게,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그림 그려있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막 3, 4분면, 2, 4분면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뭔지? 처음에 4, 4분이 작고 구체적인 건 올해 안으로 매출을 5%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 안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내 사업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건가?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매출 2배로 높이려면 6개월간 매출. 이 시간을 점점점 늘리는 거구나.
이제 차이를 알겠습니까?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점점 연장하는구나. 네, 알겠어요. 지금 내용이 엄청 장황해요. 지금 거의 2페이지 무슨 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데 더 머리만 지금 아프게 하는 건데, 큰 해답을 찾아라. 큰 질문을 던질 때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큰 질문을 던지면 큰 해답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얻은 해답은 세 개의 범주로 나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doable,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 stretch,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 possibility. 확실히 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좀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책을 썼지만 매일 그냥 조금씩 하면 실력을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단계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큰 해답을 필요로 합니다. 큰 해답을 필요로 한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성취 범위를 선택한다. 막 너무 이분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림으로 그려서 막 도표화하는 거.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건 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고, 목적의식이 없다면 항해하는 배가 갈 길을 잃는 거잖아요. 오케이, 목적의식. 역시 이 책은 저랑은 좀 맞지 않나요? 참 신기해요. 한 번 맞지 않은 건 참 맞지가 않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 한 번 맞지 않았던 건 끝까지 맞지 않았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게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제가 종이책도 가지고 있지만 원소로 안 맞더라고요. 하나씩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맞습니다. 괜찮아요. 안 맞는 책도 있는 거죠 뭐. 뭔가 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돈의 법칙? 돈의 법칙 한번, 의도의 법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도, 내가 가진 의도. 생각보다 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문제이긴 한데, 내 생각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은 아닌데, 이 의도, 한 문단만 읽어도 이제 뭐 목차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끝에서부터 생각하라. 오케이. 장애물, 의도가 작용하게 하는 법. 항상 나 자신을 존중하라. 목적을 갖고 살아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오케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정 없이는 편할 수가 없다. Mark Twain. 그쵸.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인정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인에게서 계속 그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진리로 이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믿어왔듯 물질 입자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교제로 당신을 잉태한 순간이 당신의 시작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 입자는 모든 입자와 마찬가지로 속독으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이제 갑니다.
다행이죠. 속독을 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바로 이 순간 이 개념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이 읽는 이 엄청난 내용을 깊이 고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일부입니다. 그쵸? 신은 나 안에 있다. 나의 안에 있고, 당신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보편적 정신에서 생겨난 살아 숨쉬는 창조물입니다. 당신과 신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신은 나 안에 있으니까요. 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신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신을 좀 더 예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아껴줬을 때 이 신의 힘은 더 커지니까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아를 위해 무한한 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삶의 매 순간 당신은 신의 주인이 될 것인지 자아의 인질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하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타인이 봤을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성공한 삶을 위해 그걸 살 것인가? 그러니까 주인인가 인질인가? 통제력이죠, 통제력. 제가 요즘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 내 인생의 통제력. 내 인생의 통제력은 나 스스로 갖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이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가 원하거나 타인이 원하는 것인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조금 글씨체가 약간 좀 비판적이면서 철학적으로 적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원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번역하신 분의 또 어떤 글씨체도 들어가 있겠죠? 주인인가 인질인가? 저는 주인입니다. 예전에는 인질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의해 충동적인 반응도 많이 했고 인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힘을 주인으로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책을 읽고 훈련하고 있죠. 당신의 자아는 책 앞부분에 쓴 믿음의 집합으로 나의 자아, 오케이. 물질적 측면에서 당신이 이루고 축적한 것이 당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니죠. 내가 1조가 나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 억만장자라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자아는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건다면, 네, 그 억만장자라는 그 타이틀에 내 인생의 키를 준다면 나는 그 억만장자라는 그 돈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주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 측면에서 당신이 이루고 축적한 것이 당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해서 훈련을 안 했다면 당신이 품고 있을지 모르는 자기 회의와 자기 거부의 감정은 오로지 자아 때문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을지 모르는 자기 회의와 자기 거부의 감정은 오로지 자아 때문입니다. 오케이. 나의 회의, 나를 거부하는 감정은 자아 때문이다? 네, 오케이. 자아의 수준, 낮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당신은 바로 그 자아의 인질이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네, 1차원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났다고 해서 그 분출하는 거. 전 이게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했다는 그 감정의 충동적인 그 결정을 해버리는 거.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니까 인질이 아닌 거죠.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습득하고 성취한 것으로 측정되어 버립니다. 나의 가치가 내가 습득하고 성취한 것으로 측정되어 버린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 내가 습득하고 성취한 것으로 측정되어 버린다. 그건 아니죠. 그냥 나라는 가치는 내 인생에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내가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고 해도 이 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적게 가졌다면 당신은 가치가 적은 사람이고 따라서 타인에게 존중받을 가치.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지? 나랑 아마 나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본능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타인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당신의 가치가 달려있다면 당신이 스스로 존중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 됩니다.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그릇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큰 걸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그 부분이 없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인의 판단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나를 보는 건데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내 자신이 잘 알죠. 왜냐면 나 자신, 아이린님, 그쵸? 우리는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보내고 네,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당신의 가치가 달려있다면 당신 스스로 존중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 됩니다. 당신은 낮은 수준의 에너지에 사로잡혀 계속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얻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타인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 타인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 그리고 신과 자신이 떨어져 있다고 믿는 자아의 신념은 신과 자신이 떨어져 있다고 믿는 자아의 신념, 신은 따로 있고 신은 나 안에 있는 여기 애기 같은 소녀 같은 하늘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인데 자신을 존중하라는 의도의 부응함에 살려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자아의 분리개념은 점점 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확실히 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운동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남을 이기는 횟수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자아의 인질이 되면 실패에 대해 평가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적 자아가 만든 이 암울한 심사 때문에 진짜 피로감이 있네요. 이렇게 부정적이게 쓴다고요? 이 부정적인 걸 지금 읽고 있는 나도 잘못이에요. 이게 속독으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그쵸? 자, 여기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근원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저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신이라는 거, 이 내면 안에 있는 그 소녀, 아이린 소녀. 처음에 내가 그 아이와 마주쳤을 때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뒷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하늘에서 파란 하늘의 구름 속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행복하게 놀고 있는 아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CCTV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왜 우리가 조금은 관가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나의 신이 소녀 아이린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관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의 제가 오늘 한번 음성 파일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목소리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근원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쵸? 또한 당신이 유리한 근원과 연결이 끊길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는 신의 주인 노릇을 대단히 즐깁니다. 저도요. 흥분했네. 메라제 여기서 글을 쓸 때 나의 의도의 근원으로부터 단어 아이디어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이를 통해 페이지들을 적어나갑니다. 나는 나에게 이 모든 글을 주는 근원을 신뢰함에 따라서 나를 이 물질 세계로 데려온 근원을 신뢰합니다. 나는 근원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생각 의외로 말이 잘 안 나오고 입이 힘이 없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참 차이기는 한데 오늘은 어쨌든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독서 노트 하고 계속 루틴 해볼게요. 에리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빨리 운동하러 가고 싶다. 그쵸? 또 하루 쉬어. 네, 수고했어요.